동작 FM 6.13 지방선거 특집 인터뷰 방송. 안녕하세요. 동작구 유권자 여러분. 동작 FM 김민정 PD입니다. 이번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맞아 동작 FM에서는 무소속을 포함한 각 정당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님들을 모시고 후보자 소개 및 후보자의 출마의 변, 공약 등을 직접 들어보는 동작 FM 6.13 지방선거 특집 인터뷰 방송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방송은 현재 동작 FM SNS를 통해 모든 후보자 분들에게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사회적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무료로 제작 배포됩니다. 우리 40만 동작 구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주민의 편에서 구정 시정 활동을 성실하게 펼칠 적임자가 누구인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동작 FM 마이크 앞에 유권자들을 만나러 오신 후보님은 누구실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동작구 제4선거구 흑석동 사당 1동, 사당 2동 시의원 후보 바른미래당 기호 3번 나승성입니다. 동작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승성 후보님. 네, 본 선거 기간이라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그 와중에도 저희 방송국을 찾아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동작구 유권자 분들께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에서 법학 석사, 박사를 마치고 법무부에서 법률 개정작업, 법률 제정작업 일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과 증권예탁원, 하나금융연구소에서 금융 관련 법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실무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이버대학에서 법무행정학과에서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치다가 최근에는 도시 재개발 관련된 전문 컨설팅 내지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동작 주민과 이런 일을 하게 되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법에 관련된 일을 해오신 분이시네요. 네, 뭔가 전문가의 느낌이.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시의원 후보로 이번 지방선거 처음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네. 자, 가족분들과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네. 제가 이게 정치를 하겠다고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결정된 일이라서 갑자기 출마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주변 반응이 좀 의외다. 네가 그런 걸 할 줄 몰랐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 집사람도 그런 걸 왜 하려고 해. 그냥 하던 대로 놀면서 하지. 놀면서 살지. 이런 반응이었고요. 그다음에 요즘 제 아이들 넷 중에서 둘째, 셋째가 제 선거를 도와주고 있는데 아침에 잘 일어나기도 힘든 애들이 일어나서 도와주면서 아빠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우, 다 가족? 대가족이시네요. 네. 네. 와. 그러면 지금 며칠 이제 선거운동을 해보셨을 텐데 직접 유권자를 밖에서 만나보니 네. 분위기가 어떠신가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생소하죠. 나승생이라는 이름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예컨대 사당 이동 동사무소 앞에 그 시장 있잖아요. 남성시장에서 명함을 3번이고 4번이고 뿌리니까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동원돼서 뿌리고 하니까 받았어. 저번에 줬잖아.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실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공을 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흑석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워낙 2, 3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름 흑석동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를 알고 있는데 사당 1동과 2동은 제가 뭐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홍보할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제가 그래서 사당 1동과 2동에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정치적인 활동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 계기가 어디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글쎄요.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할지 몰랐는데 제가 그 흑석동에서 지금 뉴타운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인데 저도 이제 7구역 아크로 리버엠 단지 조합원인데요.
거기서 뜻하지 않게 이제 제가 비대위 대표를 맡아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내용을 분석한다든지 감정 평가를 분석한다든지 조합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저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이제 자문도 해드리고 같이 고민도 맞대고 힘을 합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발전돼 가지고 구청을 상대로 뭐 민원을 해결해 달라 무슨 법률이 문제가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해냐라고 상담을 하시는 등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 차라리 제가 그래서 지역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구청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저는 지역 주민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구의원이 되면은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제가 구의원으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굳이 저보고 시의원을 출마하라고 그래서 시의원을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일에 조금 치중하셨다면 네. 지금 그걸 계기로 지역 주민과 좀 만나면서 그렇죠.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활동에서 조금 더 소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뭐 크게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직까지는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뭐 산악회 뭐 그다음에 무슨 배드민턴 여러 가지 지역 연구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통반장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는데 저는 지역을 활동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재개발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검토라든가 민원 해결 이런 걸 시작하다 보니까 큰 지지 기반이 없는데 제가 앞으로 굳이 이제 그런 걸 하겠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많이 만나는 그런 접점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서울시 의원 후보로서 지금 나서신 건데요. 네. 그럼 나승성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서울시 그리고 동작구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많은 서울시장 후보님들이나 서울구청장 이런 후보님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서울시의 지금 미세먼지 이거는 쉽게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어서 가장 큰 당면 문제는 서울 도심지를 어떻게 재개발할 것인지 어떻게 보존할 것은 어떻게 보존하고 개발할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심지 재개발 문제가 가장 큰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그리고 도로 확충 문제라든가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관광지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동작구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5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크게 2가지가 여기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가 동작 지역 발전입니다. 우리 동작구는 인접 서초구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점이 많거든요. 문화 유적지도 많고 한강 접근성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조선시대 또 오래된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한강의 이남이 바로 동작 지역입니다. 현재 강남 서초구가 아니라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동작 지역개발 문제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역 개발을 잘 해서 노량진 재개발 뉴타운이라든가 흑석동 뉴타운, 사당동 뉴타운 이런 사업을 잘 해서 일단 부자 동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흑석동이 최근에 324평 아파트가 13억이 넘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흑석동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흑석동이 동작구의 대표가 되고 있는데 다른 동작구의 지역들도 재개발이 잘 돼서 일단 부자 동작구가 돼야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지역 개발이 잘 완성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학부모들이 많이 이제 서초구로 위장 전입을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 교육 시설이 여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낡은데 예컨대 흑석동만 해도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구역에 고등학교가 유치될 예정인데요. 일단 학교 시설이 풍부하게 들어와서 교육 시설이 잘 좋아야 된다. 저희 애 같은 경우도 애가 넷인데 셋째 같은 경우는 학교가 없어 중대부중을 나와서 학교가 없어서 관악구에 문영여고까지 가고 그다음에 넷째는 중대부중을 나와서 수도여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데 그래서 가까운 학교로 다니게 하는 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설이라든가 학교 시설을 충분히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미니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독서실 시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설 교육기관인데 이런 부분은
재개발이 되면서 자동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고등학교가 신설되면 자연스럽게 학원가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제도적으로 공공적인 교육시설을 많이 확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역 개발에 대한 문제, 그 네. 안에 이제 동작구의 문화 유적지를 조금 활용한 네. 그런 그거는 이제 별도 네, 문제인데 별도 문제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 지역 개발, 도시 재개발을 네. 잘 하자. 두 번째가 교육시설 확충. 교육시설 확충까지 네. 두 가지를 이제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나머지 이제 아까 5가지 공약을 지금 내걸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서울시 의원이 돼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그리고 서울과 동작을 이런 서울과 동작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 나머지 공약이요. 핵심 공약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건강에 신경 쓰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네. 그러면은 동작구에서 건강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그래서 저는 요즘 서달산을 자주 오릅니다. 그래서 현충로 충격길 그 둘레길 있잖아요. 네. 이거를 잘 개발하고 현재도 중간중간에 운동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보충을 하고 확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강을 이용한 운동시설과 서달산을 잘 개발을 해서 등산로라든가 둘레길 이걸 통해서 운동시설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당 체육관과 흑석 체육관이 2개가 있습니다. 이런 체육관이 있는데 이런 체육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지역 주민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운동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이 활충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 동작구가 좀 노령 인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령 인구가 기존에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게 노인들이 와서 고스톱 치고 그냥 밥 먹고 가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좀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과 같이 와서 제가 이제 제2의 공부로 동양 철학을 이제 박사과정까지 수료를 했는데 예컨대 천자문도 공부를 같이 하고 명심보감도 같이 공부하고 이런 이제 기존의 놀이문화에서 놀이문화에 더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손주랑 할아버지가 같이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센터가 생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인성교육도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고 할아버지에 대해서 거부감도 할머니에 대해서 거부감도 없이 같이 어울려서 3대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 같은 경우는 개발만 되었지 즉 빌딩만 있지 뭐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빌딩은 돈만 있으면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저희 동작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길도 넓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는 다른 구에서 갖지 못하는 문화유적지라는 게 있어요. 예컨대 용양봉 뭐 저지라든가 그다음에 사육신모, 현충원 이런 여러 가지 효사정 같은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효사정 같은 건 최근에 한강에서 진입이 되게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유적지 같은 걸 잘 개발을 하면 동네가 좀 컨텐츠가 있잖아요. 내용이. 그냥 삭막한 빌딩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고정과 현대, 물질과 정신이 그런 융합되는 그런 지역을 만들게 되면 결국은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저 동네가 좋다, 살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동작구가 그렇게 되면 정말 살기 좋은 동작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초구에서도 동작구를 많이 오겠네요. 그럼요. 네. 예컨대 우리 노들섬의 문화복합기지 들었었잖아요. 네. 원래 오세훈 시장님 때 그때 그 오페라하우스 짓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박원순 시장이 반대를 했죠. 네. 근데 거기에다 그런 문화복합기지라는 거 들었으면 흑석동 주민들 이런 분들은 슬리퍼 신고 그냥 저녁 마시고 차 한잔 마시고 갈 수 있습니다. 네. 문화공연도 보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는 영화 보러 가거나 공연 보러 갈 데가 없어요. 동작구에 부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이 문화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꼭 공약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네. 자 앞으로 이제 정치인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을 하신 건데요. 만약에 이제 4년 이제 서울시 의원에 당선되셔서 4년 임기를 마치신다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으신지. 저는 이제 정치인이라면 공약 당장 실현해야 할 공약도 중요하지만 어떤 꿈꾸는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꿈도 같이 꾸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꿈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 뭐 정치에 이제 막 입문한 단계라서 제가 뭐 큰 야망을 갖고 그러고 뭐 그런 걸 갖기는 뭐하고요. 다만 저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 제가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명분보다는 실리를 저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과 함께해서 발전할 수 있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된다고 하면 그게 무슨 타이틀이 뭐가 됐든 간에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회를 위해서 그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동안 제가 해왔던 법학이라든가 금융, 도시재개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뭐 서울시라든가 국회 입법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제 역할을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걸 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에게 제가 평가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현재도 아마 흑석동에서는 저를 많이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저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굳이 못하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공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유튜브에 제가 지금 2, 3년 전부터 제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 흑석동의 여러 가지 재개발 그런 사업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 사람 말이 맞네. 그러니까 저는 기록을 그렇게 하나하나 남겨놓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서울시 의원 후보 5가지 공약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유튜브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나중에 4년 뒤에 평가를 해주시고 그래도 저 사람이 저렇게 노력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나아졌구나.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되었구나. 라는 평가를 해주시면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후보로서 가지고 있는 나만의 강점 주민에게 한번 어필할 수 있는 다 아시잖아요. 네. 제가 강점 많이 갖고 있는 거. 네. 일단 제가 우리 후보군 중에 보면 박사가 제대로 된 박사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찌됐든 나이 들어가지고 돈 주고 딴 학기가 아니라 정말 FM대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우리 IMF 터지고 나가지고 상법 개정이 크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97년도와 98년도, 2001년도에 상법 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독일식 법제도에서 미국식 법제도 많이 도용이 됐거든요.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제가 법 개정 작업에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요즘 IT 그렇죠. 뭐 4차 산업혁명도 이야기하지만 IT 관련된 법제가 97년도에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을 하고 있는 그게 전부 전자서명법상의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뭐 전자금융화폐라든가 이런 이야기 하시죠. 이 전자금융거래법 그다음에 전자엄법 많이 지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법제 작업에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재개발 이런 데서 제가 나름대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특히 제 유튜브에는 도정법 개정 의견까지 제가 올려놨습니다.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서울시 의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 도시 재개발 관련해서는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정해서 도시 재개발을 투명하게 하고 조합 임원의 비리가 없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조례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 제정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조례에도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조합원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조합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고 지역 발전도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부진하지 않게 하고 빨리 진행시키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후보자님한테 제가 느끼는 부분이 뭔가 법률적인 전문 지식인 그런 느낌과 왠지 실행력이 있으시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주민과 만나는 그런 자리 같은 것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주민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신다면 좋은 결과에 좋은 정치인으로서 성장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오늘 저희 지역 방송국인 저희 동작 FM에 처음 오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좀 규모가 작아서 솔직히 뭐 방송국이라더니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도 또 지하에 1층에 있다고 그래서 네. 좀 위인데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또 포근하고 좋네요. 네네. 지금 여기 지역 DJ 분들 주민들이 많이 오시고 계신 곳이거든요. 예.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저희 이제 마을 미디어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마을 미디어가 이제 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그 후보자님 혹시 제도나 정책 어떤 제도나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뭐 구체적인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공약을 하거나 그렇기는 그런데요. 단지 이제 제 느낌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버스 타고 가다가 성북동 와보숑. 와보숑 뭐 네.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 동작동
지역도 그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제 그 문자를 보고 아 그런 거겠다 싶어서 와봤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 흔히 말할 때 민주주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지역 사회 여론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 문제 현안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우리 지역의 현안이다. 그러면 정치가 지금까지는 저 위에서 내려오는 정치가 아니라 지역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모으면 현재 지역 정치에 발을 담그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구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구청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서울시장도 해당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의 뜻이 모아지고 여론이 형성되면 지금까지는 위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밑에서 우리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위에다 뜻을 전해서 필요하면 자금도 받고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게 여론을 모으는 거. 어차피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방송하는데 그렇다고 큰 방송이 그걸 해주진 않잖아요. 뭐 KBS, MBS 이런 거 해주진 않잖아요. 결국은 지역 방송이 이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도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적극 장려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도 경제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여기서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하면 저도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 대부분 봉사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고 제가 시의원이 되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이걸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내용을 올리거나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정치하고 밀접한 겁니다. 물론 정치라고 할 수는 뭐 하긴 좀 말이 하긴 그렇지만 이게 지역 주민의 뜻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소통 통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정치인으로서도 자주 오시고 또 지역 주민으로서도 자주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네. 불러주십시오. 이거 네. 뭐 저도 코너 하나 주시면 저도 저 방송 연예 해가지고 유명해지면 좀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그렇습니까? 마음만 있으시면 또 적극 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자,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어요. 못하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1분의 기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후보님의 발언 들으면서 오늘의 인터뷰 방송 마치겠습니다. 나승성 후보님 이렇게 동작 FM에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네. 동작구 구민 여러분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동작 공동체 라디오 동작 F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후보 나승성입니다. 제가 정치를 뭐 오랫동안 염두에 두고 준비한 게 아니어서 많이 부족할 겁니다. 많이 미흡할 거고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길에서는 저는 최선을 다했고 그 내역을 제가 살아온 내역을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시의원이 된다고 하면 이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만 정치를 하면서 제 소신껏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가지 일에 몰두를 하면 굉장히 집중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제가 살아온 내용, 그동안 겪은 여러 가지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동작 지역의 변화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기성 정치인처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언행이 일치되는 제가 마음 먹은 것과 실행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굳이 정치하지 않고 제 인생 즐기면서 살겠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